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의석수의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고드린 대로 오늘 1부에서는 긴급 토론, 긴급 맞짱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그 검찰개혁 법안이요. 요거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올리기로 됐고, 그 전인 11월 27일, 이제 선거제 개혁안도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야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새로운 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까지도 지난 12월에 합의를 한 문제다. 그러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10% 줄여야 될 판이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한 적 없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에서는 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요. 한국당은 또 왜 반대하는지, 심지어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고 왜 주장하는 건지 들어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길이 뭔지도 여러분 의견을 좀 주십시오.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죠. 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래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아닌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당을 오늘 모신 겁니다. 정의당 네. 이정미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왜 갑자기 의원 정수 10%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신 걸까요? 이게 갑자기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선거제도가 한 표만 더 많이 가져가도 100% 민의를 가져가는 제도였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이 민의를 너무 과대대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는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해왔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전 정권에 그 대통령들도 다 공약을 내놨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0석 의석을 고정시켜 놓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정의당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대 100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때 225대 75까지도 얘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 그러니까 자기 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내 지역구 절대 양보 못한다. 오히려 자기 밥그릇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선거제도로 가기 위해서 그럼 의석수를 한 10% 정도를 늘리자. 대신 세비는 과감하게, 저는 지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값 세비를 하자고까지 주장을 했지만 한 20% 정도를 줄이면 충분히 330석까지는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취임 직후에 5당 합의를 할 때 10% 안으로 한번 의석 확대 문제를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10% 확대를 10% 이내의 확대를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에 가서 이 합의안을 추인을 받으려면은 여부라고 하는 말을 좀 넣읍시다. 그래서 10% 확대 여부를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저런 식으로 끝까지 부인하는. 그럼 거기 계시는 원내대표들은 다 합의에 동의하는 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요. 증인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그러셨더라. 했고. 네. 자, 일단 그 진실게임 여부는 좀 뒤로 미루고 본질적인 얘기 먼저 하죠. 그러니까 정의당 말씀은 팩트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 얘기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좀 나누어서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팩트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 진실게임 먼저.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기 밥그릇 챙기기다. 그거 제가 넘길게요. 넘기기 전에 잠깐 요약 좀 하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주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거기로 가려다 보니까 막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이 워낙 심하니 그럼 10% 정도 늘리고 대신 국민 세비 총액은 동결하겠다. 네. 국민들이 세금 더 월급으로 내는 건 없다. 대신 10%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 이번에 꼭 되게 하자 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세비 더 깎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예. 국회에 자. 불출석하는 의원님들도 세비 다 깎고. 자, 정 의원님 가시죠. 뭐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예. 우리 주장은 좀 이따가 다시 한다 했으니까 예. 아까 나경원 대표가 합의했다는 이 문구예요. 정확하게 예, 읽어보면은 비례대표 확대와 의석 비율, 의원 정수, 관로회가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됐습니다. 정개특위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조항인데 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합의됐습니까? 그리고 또 6번에는 예.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했습니까? 이거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부,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에 이거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 거 아닙니까? 합의한데 하나도 안 보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문구 하나를 잡고 했다라는 걸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한 적 없다, 동의한 적 없다는 그렇죠. 말씀 지금 합의에 하시는 따른다. 거예요. 그거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했지. 그 나경원 내가 합의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쨌든 문건으로는 남은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김관영 문건이 이 원내대표는 또 문건이잖아요. 들으셨대요. 예. 근데 현장에서는 아니 이 문건이라니까요. 예, 이거 예. 저 사인이 다 돼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지역 비례 의석 비율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하여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나경원 대표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알겠습니다. 합의한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팩트. 예. 갑자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 심상정 대표가 그랬잖아요. 의원 정수를 동결한다. 예. 그때는 무슨 말이고 그때는 이 상황을 몰랐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을 바꿉니까? 그럼 팩트가 잘못됐는 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300일을 고정해놓고 자기 밖에 그거는 뭐 비난이니까 이야기를 내가 안 하겠고 세비를 과감히 줄이자 20% 줄여도 된다 하는 일 많다. 저는 뭐 국회의원 하는 일 별로 없다는 거네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국회가 재헌국회 때 189명인가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상공화국 때 175명으로 줄인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이 늘어왔어요. 지금 정의당이 말을 이렇게 바꾸듯이 6개월 만에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말을 바꾸듯이 이번에 국회의원 숫자 늘려놓고 뭐 세비 깎아다 그러면 또 원상회복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숫자가 슬금슬금 또 늘 그래요. 것이다 세비가. 국회의원 지금 30명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이제까지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비로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만 하기로 했는데 그 100% 하면 우리 450명까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지금 30명 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50명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제 그 뚜껑을 열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팩트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 세비를 슬금슬금 올릴 것이다. 아니 세비가 그거- 이거 아니,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그 세비를 20% 깎아도 나중에 슬금슬금 올리시겠다 이 예, 말씀한 예.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해도 거대 양당이 작년에도 슬금 올렸습니다. 다 기억나시겠지만 12월 예산 처리 안 돼가지고 그 난리가 났을 때 결국은 밀실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서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세비 올리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 전원은 올린 세비를 다 국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그동안 국민들한테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써왔던 거 이런 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도 통과를 시켜서 특수활동비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회 전부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물론이죠. 두 달에 한 번씩 보이콧 해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좀 그런 국회의원들 걸러내자. 일하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가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세비를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합의 그게 갑자기 아니라. 아니 잠깐요. 합의를 안 하셨죠. 그러면서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놓고 나서 갑자기 비례대표 다 없애자 270석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합의 틀을 다 깼기 때문에 나머지 4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다 없던 일처럼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합의에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 깬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이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문제는 예. 나경원 대표가 합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가 합의한 적이 없고 나경원 대표가 한 거는 이 문구를 그 그대로 사인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 다섯 당. 그 내용 안에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했지 나경원 대표가 그 10% 확대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를 정개특위 주장을 합의에 하잖아요. 따른다의 전제가 있습니다. 1번, 2번. 자, 그거는 그 틀 안에서 논의해 자, 나간다는 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논쟁하고요.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 문구를 놓고 지금 양당의 해석이 다른 것 해석이 아니라 이게 같아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그러니까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아니 해석.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예, 합의한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개특위에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전제를 5당이 합의해 놓고 그거는 그런데 다 지금 이야기는 깨면서 나경원 연동형 대표가 비례대표제 합의했다고 합의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비례대표제 제가 없애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나경원 깬 대표가 것은 합의한 게 나경원 아니에요. 대표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라는 걸 이 두 분의 토론 들으면서 여러분 직감하실 수 있을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 여부는 일단 좀 차치하고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 의원 수를 10% 늘려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번에 가야 합니다라는 정의당과 아니 의원 수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늘 겁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는 줄여야 한다고 하는 한국당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이정미 의원님 네. 이 30명을 늘릴 이유가 있네. 국민 입장에서 늘려가지고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사실은 일 제대로 안 한다라는 지탄의 소리가 많고 그래서 네. 여론조사 해봐도 의원수 늘리는 거 반대가 되게 압도적이었던 뭐 기억이 의원을 나요.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여론이 얘기까지 더 나왔을 많죠.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입법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국민들이 이런 여론이 들끓는 것은 국회가 이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맨날 그 정쟁만 일삼고 있는 이 모습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지역구를 더 늘려가지고 270석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예. 걸어서 국회 가야 되는 사람,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능력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배지 갖고 스포츠카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득권들만 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체 민의를 대변해야 될 국회가 이제까지 소수 특권층, 기득권층들만 대변하는 그런 국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우리 민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효능감이 없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예. 국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예. 그 속에서 이제까지 국회에서 대변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역구라는 높은 장벽, 정말 돈 있고 네. 권력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성 있는 사람들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장벽들을 여성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열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 없애자는 거는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다 해먹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정태근 의원님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비례대표 없애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으로만 270석 꼽자라는 한국당 안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비례대표 없애자. 비례대표 자체는 헌법상으로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정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임명하는 숫자가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1번, 2번, 3번, 4번 줄을 세워놓고 이제 득표수에 따라 당 득표수에 따라 지금은 자르는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임명직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사람 장관 임명이 저 정당성이 민주적 정당성이 줄어드는 이유가 근데 그 당 대표 당에서 뽑아놓은 후보를 보고 국민들이 투표하시잖아요. 장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국회의원이 뽑아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니까 그만큼 장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줄어든다고 하듯이 정당에 대해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왜 자연인 홍길동이냐 김갑순이냐가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자체가 예. 민주적인 정당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당은 의원 수 10%로 늘리느냐 마느냐 문제보다도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은 안 하셨는데 비례의 원칙에 끝난다. 정당이 예를 들어 득표율이 얼마 돼 있는데 왜 그 국회의원 숫자는 적으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과대됐다. 사실 과대 대표되기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26%밖에 득표 안 됐는데 그보다 27% 득표받았던 국민의당보다 의원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변론을 하고 우리나라는 헌법 구조가 대통령 구조예요. 대통령이 한번 뽑으면은 그 사람이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검찰, 경찰을 장악을 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구성까지 관여하는 절대적인 황제적인 권력을 가져요.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제도는 국회는 양당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야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제는 손을 대지 않고 그래 놔놓고 국회만 다당제로 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은 더욱더 제약을 받지 않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과에 대한 평등을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41%밖에 득표를 하지 않았다면은 강요 숫자도 장관 숫자도 41%만 가져가야 되지. 왜 그러면 연동형 장관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를 아니요. 그러니까 투표의 평등은 투표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봤을 때야 그거는 헌법 정신에 전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갖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의 평등만 보장해 주면 되지 결과의까지 평등까지 보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억지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국민의 민의를 더 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 늘려서 직접 투표 방식이 좋다는 이 말씀.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저희가 이제 일부 또 광고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잠깐 좀 듣고 그 사이에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출발합니다. 1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의원 정수를 10% 확대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요. 2부까지 넘어왔습니다. 의원 정수를 왜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총선 치르려면 의원 정수 늘리는 건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당에서 의원들이 꿈쩍도 안 하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아니 의원 정수 늘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비례대표제 자체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정태욱 의원이 하시면서 그 이유로 하나는 비례대표들은 당에서 후보 정해놓은 거 아니냐. 지역구는 국민 직접 뽑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는 게 맞다.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금의 이 대통령제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은 맞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아까 국회를 불신하는 것이 이 국회가 맨날 그 싸움만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정미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은 국회가 싸움하지 않고 아주 대화 타협이 될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 않고 공천권을 바라보고 당대표를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에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당 권력자인 당대표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비례대표 숫자, 연동형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정미 의원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국회가 싸우는 이유는 국민을 바라보고 실용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이 당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듯이 이렇게 이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면은 더욱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를 바라보고 당만 바라보게 돼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런 경향은 더욱더 강해져요. 왜냐? 이념 지향적인 사람들만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 무슨 소리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있습니까? 그 3% 룰이 있지 않습니까? 3%만 넘으면 누구라도 비례대표가 현행 제도로 기준으로 하면은 2명 이상 3%만 넘으면 2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 당이 이제 득표율이 3%가 예. 넘어가면 그래 2명 되면은 확보될 거다. 이념지향적인 정당이 엄청나게 강화될 뿐더러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정당, 종교 정당, 지역적인 정당이 지역 들어오게 정당. 됩니다. 그래 되면은 대화 타협이 정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 소수당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소수당이 많아도 예. 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면 예. 좋은데 굉장히 이념지향적이고 비합리적인 종파적이고 소수당이 있을 수 있다. 당파적이고 지역적인 정당들이 이래 나왔을 때는 예. 합의가 더욱더 곤란하고 당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더욱더 싸움이 늘어나지. 아하. 아까 이야기는 이정미 의원님 말씀대로 예. 대화와 타협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깐만 또 대화와 있습니까? 타협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 공천 과정 자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제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선거법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해야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대화 타협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례대표 느는 것 반대. 오히려 비례대표 싹 없애고 270석으로 의원수 줄이되 지역구로만 100% 뽑자는 공천과정. 안을 예. 내놨습니다. 공천 과정에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자라는 전제하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일부부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시죠. 이번에 정개특위 안에서 비례대표 임명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모당에서는 이제 공천 받을 때 뭐 돈 공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절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방안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 3% 이상이면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차례 자유한국당의 핵심 인사로부터 그러니까 두 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한애국당 때문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라 그러면은 그 저 조원진 대표 있는 네네 우리공화당이죠. 우리공화당으로 이름 네네네. 바뀌었어요. 네. 예. 뭐냐면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의 양당 제도에서는 일단 집권에 실패하면 5년 동안 이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거기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는 거는 사라집니다. 다음 정권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실패, 이 정부의 실정을 만들어내는데 골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 다음에 어떤 그 대권을 장악하기 위한 덩치 불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파들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있지만 조금 더 뭐 합리적인 그 보수파를 지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우리공화당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세력을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게 되면 각 당이 통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약간 조금 미약해지지 않는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세요? 네네.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차기의 자유한국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별로 유리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 문화와.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양당이 서로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통해서 정권 창출에만 골몰해왔던 제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제 하에서의 다당제가 구성되는 것은
협치의 정치가 가능한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오히려 상황이잖아요. 당이 소수당이 여럿 있는 게 협치가 네. 가능해질 네. 거다. 지금은 양당제 안에서 네. 한 당만 뭘 안 하면은 너무 모든 게 강하니까. 스톱돼요. 어저께도 예결위 제가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네. 결국 안 들어와서 또 예결위가 파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당이 반대해도 나머지 정당들이 어떤 공동의 전선을 만들고 협치할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 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대통령제 하에서의 좀 안정적인 국회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네. 그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당대표의 힘이 더 세지고 그래서 당 의원들이 이제 뭐 당 대표만 바라보고 그대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국회 싸움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정개특위 안에서 비례대표의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회에서 누구나가 다 청년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예. 30대 국회의원 2명이에요. 아하. 어느 직장을 가보십시오. 어느 사회단체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30대, 40대가 기모 펴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뭐 한정 없이 할 수가 없어서 청취자 질문 많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씩만 던지겠습니다. 정태욱 의원님, 예. 비례를 싹 없애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 되면은 소수자들, 뭐 약자들, 전문 지식은 있지만 지역구에서 선거 활동할 수 없는 뭐 이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국회가 그러니까 활용할 그게 수 이제 있겠는가? 선거법 제도 자체에서 그때 가점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예.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께서 예. 뭐 청년 대표, 장애인 대표인데 그런데 하고 많은 장애인 중에 하고 많은 청년 중에 왜 그 사람이냐에 대한 대답이 안 되거든요. 무슨 근데 말인지 아시죠? 지역구에서 청년 아니, 장애인이 그러니까 출마해서 그래 당선될 수 비례대표가 있습니까? 됐을 때 그러면은 누구나 없이 공정하게 그 청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가점을 주겠다. 이런 거를 합의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지역구로 내보내되 예. 가산점을 예. 준다.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아까 이 소수당이 많으면은 네. 대화 타입이 더 잘 된다는데 네.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 우리 국회에서 정의당이 의석이 6석밖에 안 되지만 누구나 많은 보다도 큰 힘을 발휘하는 거는 굉장히 이념지향적이고 특정 집단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이게 타협이 안 되는 정당이에요. 정의당이요? 예, 진짜 타협이 안 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자, 이 소수당 중에 굉장히 이념지향적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많이 들어올수록 예. 대화 타협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대중정당이 많아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가지고 그 이해관계 그 대화 타협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민노총의 지지를 받거나 정교조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죽어도 깨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특수활동비 대해서는. 폐지가 민노총의 지지를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야 그거 되기 끝까지 때문에. 반대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할까요? 특활비 조금만 짧게. 예, 줄이자고 했는데 실제로 싹 국회 거 없었는데 문희상 의장 거는 거의 안 줄였어요. 그리고 정부 거도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국정원은 오히려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개혁들의 많은 부분이 나는 옳고 남만 개혁하자는 거예요. 조국이가 하는 게 뭡니까? 남의 자식은 개천에 살아갖고 내 자식만 용을 만들듯이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듯이 지금 특활비 없애는 거 굉장히 잘한 것처럼 하지만 의장 특활비는 거의 다 남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례를 늘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셨던 거고 또 질문 정의당 쪽에 제가 던지겠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결국 어쨌든 국회의원 밥그릇만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세비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30명이 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요런 문자들 어떻게 네. 답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요. 오히려 한 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 훨씬 더 세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의사, 변호사
숫자 적었을 때는요, 그 사람들 한번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 변호사들 많고 항상 시민들 곁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대중성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숫자가 줄면 줄수록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국회에 진입하기도 쉽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능력이 있으면 국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진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밥그릇 얘기 계속 하시는데 네. 실제 그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아니라 보좌진까지를 포함한 총액 세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동결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한 명에 딸린 보좌관 수는 더 줄이면서 어떤 전문적인 서포터 국민들의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네, 아니라 예.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비 동결은 맞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특권이 뭐 돈에 관련된 것뿐이 아닌 다른 네. 것들도 꽤 많잖아. 네, 혜택들이.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볼 땐 특권층이 많아진 30명 더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그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인 네. 특권들도 과감히 함께 개혁하자. 그리고 이게 정개특위 안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특권을 함께 내려놔야지 국회의원이 원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기 기능. 이제까지 알겠습니다. 무슨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여서 예. 싸움이 없었습니까? 특권이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손을 봐야 된다는 제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줄여야 될 하나만 시간이 돼서 딱- 그러면 정말 예.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예. 20초. 뭐 세비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데 국회 전체에서는 6,700억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한 3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의원 수가 10% 늘어나면은 국회 사무처 직원도 10% 일인당 늘어. 총액. 자, 국회 사무처 직원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연동형이 되면은 교섭단체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교섭단체별로 정당 보조금도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을 다 줄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호도하시지 말고요. 보좌관까지 다 합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 대가 요구하는 자료가 네. 늘어날 거고 예. 기업들 불러대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사회 이제까지 전체적인 그렇게 비용이 일하면서 사무처를 괴롭히는 그런 의석은 줄이고요. 일하는 의석 늘리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요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감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문자 주시면 저희가 대충 총합해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의견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라고 뉴스쇼 의견만 일단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